네 번째 화두는 이념의 통일 운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문제, 또 국가 간의 문제, 그리고 모든 단체 간의 갈등, 그 속에는 이념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이념의 문제의 갈등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사상에는 이 이념의 갈등의 문제를 최초의 가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선의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류가 번식이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아담 해와의 후손 자녀인 가인과 아벨 셋이 있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싸우게 되죠. 마침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가인을 악의 표시체로 아벨을 선의 표시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간의 갈등, 싸움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형제 간의 분립이 일어났고 이것들이 점점점 확대돼서 인류로 확대된 현재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원리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 정치권에 있어서도 가인 아벨로 쪼개져서 내려왔습니다. 이 정치권에 있어서 이 가인은 유물주의, 즉 공산주의를 낳았고 또 이 정치권의 아벨을 중심 삼고는 신분주의, 민주주의를 낳았습니다.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사상적 대립은 결국은 구소련을 중심 삼은 러시아를 중심 삼은 이 공산주의 확대를 가져왔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김일성까지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북한을 낳았습니다. 또 아벨을 중심 삼은 것에서는 미국을 중심하고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종교권에서도 가인 아벨로 나눠져서 최초의 유대교를 중심 삼고 가인권이 형성돼 가지고 초대교회 예수님을 모셨던 기독교 기관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 분리되어 가지고 오늘날 종교가 나누어져서 나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종교권을 막론하고 모든 발전사에 있어서 이 가인 아벨 두 축이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사상적 분쟁을 낳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렇게 가인 아벨 형제가 나누어진 것, 인류가 나누어진 것, 사상이 나누어진 것, 가인과 아벨로 확대된 이 세계가 나누어진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이 뭐냐? 바로 두익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주의입니다. 이 두익 사상은 뭐냐 하면 오른편도 왼편도 아닌 머리를 중심 삼은, 즉 하나님을 중심 삼은 내용이라야 이 오른편 왼편을 통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가인이 왼편이라면 아벨은 오른편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선과 악,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런 나뉘어진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셔놓고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이 두익 사상을 중심하고 많은 단체들을 만드셔서 교육하고 훈련시켜 나오셨습니다. 즉 세계 언론인 성공 이념 세미나를 여셔서 이 사상적인 공산주의 민주주의의 대립,
막시즘 내용을 이제 바로잡기 위한 전 세계적으로 붉은 물이 물들어가는 이 세계를 바른 사상으로 하나님주의로 찾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게 됩니다. 특히 전 세계의 중심 국가인 미국이 상당한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1978년도에 닉슨 독트린, 그리고 그 이후에 북미의 상황은 지도자들마저도 이 러시아 또 중국의 공산주의의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좌익화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980년도에 남북미 통일연합을 창설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카우사는 1980년 10월 달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세계 평화를 위한 실현이라는 그 목적을 놓고 전직 국가 수반을 중심해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이 북미에 알게 모르게 잠입해 들어가는 공산주의 사상을 막기 위한 지도자들의 연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물결은 북미뿐만 아니라 남미에도 일고 있었습니다. 즉 남미의 캐톨릭을 중심 삼고 또 니카라과를 중심 삼고 이 공산주의 사상은 종교를 파고들고 또 나라들의 분쟁 지역을 파고들어서 전 세계를 붉은 물도 물들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남미에 이 카오사를 기반으로 한 아울라를 창설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울라를 만들어서 이 북미의 승공사상으로 무장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남미가 공산화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시게 되죠. 이때에 아주 큰 기여를 한 곳이 바로 워싱턴 타임즈죠. 워싱턴 타임즈의 언론을 대동해서 이 북미의 카오사와 남미의 아울라가 하나 되어서 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물리치기 위한 많은 운동들을 전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It wasn't always the popular thing to do, but you were a loud and powerful voice. Like me, you arrived in Washington at the beginning of the most momentous decade of the century. Together we rolled up our sleeves and got to work. And, oh yes, we won the Cold War. 이 북미의 카오사 운동이 남미의 아울라오를 지원해서 북미의 지도자들이 승공사상을 배워가지고 이 남미 아울라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남미의 공산화되어 가는 것을 저지하고 무려 1986년도에는 약 1천만 명의 남북미 지도자들이 승공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당시 만약에 역사는 아마 증언할 겁니다. 이 당시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이런 이론과 사상이 없었더라면 이 남북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현존하는 이 세계가 지탱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남북미 지도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목사들을 약 35만 명을 귀합을 해서 선민 대한민국에 보내게 됩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이 38선이 나뉘어진 이 대한민국을 보게 하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개신교 이런 곳을 또 2차적으로 찾아가면서 화해 운동을 전개하시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기반을 닦으셨을 때 부산 범내골이라고 하는 그 성지에서 기도하시던 곳에 이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의 새로운 시작점을 열었던 것과 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하셨던 그때의 운동을 전개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1985년 8월 13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세계 평화 교수 협의회 세계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이 남북미의 공산주의를 막는 그 교육을 시킨 입장에서 이제 북미의 지도자들, 특히 정권의 수뇌부들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댄버리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요. 댄버리 교도소에서도 전 세계를 지휘하시게 됩니다. 그때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몰튼 카플란 박사라고 하는 분이 댄버리 교도소에 문선명 총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문선명 총재는 공산주의가 한참 번창하던 시기에 이 카플란 박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여기를 떠나서 나가서 모든 전 신문에 광고를 내라. 공산주의는 이제 망한다라고 선언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몰튼 카플란 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공산주의가 한참 번지고 있고 세력화하고 있고 그것을 막으려다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문 총재님, 어떻게 공산주의가 망한다고 지금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maybe, 만일 공산주의가 망한다면 이라는 말을 써서 신문에 내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때 문 총재님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대로 모든 전신문에 광고를 하라고 하시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몰튼 카플란 박사는 순종하는 의미에서 전신문에 광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2년부터 이제 89년까지 세계 언론인 연합이 이루어졌는데요. 1988년도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계 언론회의에서 구소련 당국의 2명의 이제 기자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구소련에서 참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그 두 기자에게 두익 사상을 설명하시는 자리에서 그들이 모스크바에 가서 이 언론인 대회를 하기를 권면하시게 됩니다.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제11차 세계 언론인 회의를 1990년 4월 9일부터 약 63개국 600여 명의 언론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왔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 심장부에서 언론인 대회를 한다. 꿈도 꿀 수 없는 내용이었죠.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의 예언이 적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바로 그 당시에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를 만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한 일화가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는 고르바초프에게 얘기합니다. 인간주의, 유물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 렌닌 동상을 철거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당신의 나라의 핵심 젊은 지도자들, 유수한 대학의 핵심 지도자들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을 미국이라든가 각지에 내가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나오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가서 전 세계에 널려서 또 구소련의 인근 국가에 가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승공 사상,
즉 두익 사상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고르바초프가 옐친에게 정권을 이양하게 됩니다. 이제 소련에는 더 이상 레닌 동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의 옛 지도자들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맙니다. 탱크를 몰고 모스크바 시내를 다시 점령하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의 사상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교육을 받은 무리들이 인간띠를 형성해서 길바닥 한복판에서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외침에 더 이상 구소련의 옛 군인들은 그 쿠데타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은 그 젊은이들이 공산화되어가는 구소련을 다시 한번 구해낸 것입니다. 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5번째 화두는 신통일 한국의 실현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을 원하십니까? 예,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남북 통일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자랐습니다. 남북이 갈라지고 1950년도 6.25 전쟁 이후에 1953년도에 휴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꿈에 그리던 신통일 한국. 지금 그 분단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경부선에서 이 표지판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를 가리키는 이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의 꿈인 남북 통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이 꿈을 이루고 싶으신 가장 선두에 서서서 이 통일 운동을 전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양위부는 고르바초프가 이제 1990년도에 공산주의를 종언시키고 그 이후에 1991년도에 12월 달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당신의 고향이 있는 북한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김일성 주석 궁전에서 양이분이 김일성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 이 일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김일성을 만나서 다가가서 손을 꽉 잡고 부둥켜 안고 형님하고 김일성을 안아버리게 됩니다. 김일성은 정말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지만 이렇게 배짱이 있고 정말로 진실로 이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이 문선명 총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 김일성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일화를 잘 아시죠? 만나기 전에 사실은 그 일행이 바라볼 때 문 총재님은 북한에서 떠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견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 북한의 간부들을 앉혀놓고 문 총재님은 당당히 얘기하시죠.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인본주의는 안 된다. 하나님주의, 인간을 창조한 근본적인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이 공산주의 핵심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문 총재님의 그 배짱에 놀랐고 또 김일성에게 보고를 했을 때 김일성은 껄껄껄 웃으면서 문 총재님을 환대했던 것입니다. 진실은 통하는 것이고 양심은 통하는 것이고
인간의 가에 갖고 있는 본심은 하늘과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김일성과 양자 회담을 통해서 합의사항이 이 네 가지가 나왔지요. 즉 1992년부터 이산가족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두 번째는 공화국, 즉 북한은 순리적인 국제 핵 사찰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군수산업을 제외한 평화적 경제사업에 통일그룹이 지원하는 대원칙에 합의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큰 관점을 합의를 하시고 이것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실행해 나오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일성과 이 환담 이후에 실제적인 남북 교류의 일들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양육하신 대학 원리연구회 학생들과 북한 학생들이 북경에서 만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젊은이들이 교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문화 교류에 있어서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양육하신 리틀엔젤스와 그리고 북한에 있는 평양학생 소년예술단이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할 때 북한 주민들은 마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 양 뜨겁게 하나 되는 그런 모양을 만들기도 했죠. 경유에 있어서는 평화 자동차를 만들어서 북한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평화센터를 준공하게 됐는데요. 이 세계평화센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심 심장부에 이 세계평화센터를 건립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이렇게 세계적 승공 활동과 또 고르바초프의 회담, 남북 통일을 대비한 조직 강화 및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많은 교육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 남북 문화 교류, 남북 평화 교류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사업들이 북한의 정권은 바뀌었지만 지속되어 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추구하시는 남북 통일의 운동에 있어서 핵심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제5 유엔 사무국 유치를 한반도에 하는 것입니다. 그 DMZ는 남북한에 있어서 마지막 분단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DMZ에 냉전이 남아있는 그곳에 평화공원을 설치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을 올 수 있고 또 남북한의 이 갈림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그 공원을 조성해서 이 지상의 모든 냉전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신통일 한국을 지향할 수 있는 많은 업적을 남기시게 됩니다. 오늘도 그분들의 소원은 바로 신통일 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이런 남북 통일에 대한 노력들을 우리도 상속받아서 하루빨리 신통일 한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